자,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까요? 지금 이게 어느 회사의 사채라고 가정을 할게요.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여기 그냥 우리 그 증서들 많이 보셨던 것처럼 여기 액면으로 뭐라 그러지? 금액 예를 들어 100 완정 뭐 이렇게 써있다고 쳐요. 이렇게 써있는 이 금액을 표지에 앞에 보이는 면에 써져 있다 해서 액면가액이라는 용어로 써요. 액면가액. 여기다 하나 표시를 해놓을까요? 용어는 이걸 갖다가 우리 액면가액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1년 동안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 얘 부르는 명칭이 표시 액면 이자율이라고도 부르고요. 얘를 액면 이자율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아니면 표시, 액면에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결국은 이 회사채에 써져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설명하는 용어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자율로 얘가 할인 발행인지 액면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얘를 판단할 때는 얘는 반드시 시장 이자율 얘가 기본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이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할증 발행, 이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할인 발행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요 구분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기준을 잘못 잡으면 정반대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설명에서 나오는 거 가만히 보면은 요걸 갖다가 거꾸로 이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답을 엉뚱한 걸 쓰는 경우가 종종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율로 액면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 이자율보다예요. 시장 이자율이 기준이라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 금액은 뭐 구분해 보시면 액면가액이 기준이 될 테니까 얘는 어렵지 않게 그냥 할증 발행인지 그다음에 할인 발행인지 구분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발행에 대해서 용어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액면 발행은 물론 잘 안 나와요.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타이틀은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임의로 지금 100만원짜리를 갖다가요 지금 90만원에 발행했어요. 말로 그냥 이렇게 했었지만 실제로 이 사채가 발행되는 그 금액은 그냥 이렇게 대충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얼마로 발행돼야 되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지금 타이틀 뭐라 그랬죠? 사채 100만원짜리를 3년 후에 갚아야 될 사채 100만원짜리를 지금 얼마에 갚아야 되는지 발행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러면 액면가액 100만원짜리 지금 그 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것은 원금 100만원 하고요. 매년 1년 동안 1년마다 여기 표시 이자를 써놓은 것처럼 여기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매년 그러면 3번 지급해야 될 거예요. 그럼 100만원의 10%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의 10%면 10만원? 10만원씩을 3번 지급하면 30만원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만 써놓고 얘는 잠깐 멈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야 되니까. 아니요, 종초 쓰니까 이거 지워도 괜찮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사채 그 발행 금액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거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멈춰 놓고요. 자, 이거 사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회계 교재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용어가 이해하면 물론 여지껏 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여기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든지 이 사치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처음부터 잘못 잡히게 되면 이건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 그 순서대로만 먼저 잘, 나중에 또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동영상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시고 교재도 읽고 문제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 여기 아까 했던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채를 우리가 지금 발행하려고 합니다. 사채는 보통 3년이 만기여가지고 우리가 3년 후에 사채 해가지고 10만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채 발행할 거니까 대변에다가 사채 10만원 이렇게 써놓고 얘는 만기가 3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년 후에 10만원을 갚는 것이고요. 자, 그런다면은 이 사채를 발행할 때 이 사채 발행 가격은 사채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 써놓고 사채 발행 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일단 이 사채가 3년 후에 10만원인 건 알겠는데 얘를 갖다가 3년 후에 10만원이지만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즉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건 우리 영어로는 프리젠트 밸류라고 불러요. 영어로 프리젠트 밸류라고 부르는다는데 말 그대로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라고 우리 회계 용어에서는 또는 금융 용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은 그 엑셀에서 아마 함수에서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PMT 함수라고요. 못 보셨어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PMT 함수는 프리젠트 밸류. 프리젠트 밸류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여기 한글로 먼저 써드릴게요. 현재 가치라는 용어하고요. 미래 가치. 이거를 영어로는 프리젠트 밸류라고 그렇게 씁니다. 미래 가치는요, 퓨처 밸류. FEV라고 쓰고요. 얘는 퓨처 밸류의 약자고 얘는 프리젠트 밸류의 약자. 그래서 줄임말로 PV 그다음에 FEV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여기 엑셀 배우셨고 함수도 어디 있는지 등등 보셨을 테니까 엑셀 눌러놓고 함수에서 PMT 쓰게 되면은요 얘는 이런 거예요. 적금을 내가 3년 동안에 또는 1년 동안에 보통 3년 동안에 10만원짜리 가입하기 위해서 매달 적금을 얼마씩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 내가 매달 내는 이자가 매 월별로 금액이 조금씩 이자율이 달라지겠죠. 금액이 달라져요. 하여튼 그런 걸로 그렇게 계산하는데 지금 사채 10만원짜리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려면 함수는 PMT 함수를 누르고 거기에서 세 가지 인자를 갖다가 입력하라 그래요. 첫 번째는 원금은 금액은 얼마야 되죠? 3년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이자율은 몇 %죠? 이자율 넣으면 돼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금액하고 이자율하고 기간 세 가지를 넣으면 10만원이 3년 후에 10만원이 지금의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채의 발행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 말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PMT라고 쓴 거 지우고요. 이 사채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계산하더란 얘기죠. 현재 가치 PMT 함수로 써서 현재 가치는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채를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되면 매년 지금 10%라고 가정을 하고요. 액면 이자율 10%씩 줘야 되는데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사채 발행 금액 10만원에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지금 매년
만 원씩은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급이자 총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3년 동안에 지급해야 될 지급이자 총액. 총액도 뭐 10만 원에 10%라고 그랬으면 3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되겠죠. 이것도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액면 이자율대로 매년 만 원씩 3년 동안 지급하게 되면 지급이자 총액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의 현재 가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금액이 바로 사채 발행액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사채 3년 후에 10만 원 갚는다고 했을 때, 발행했을 때 우리가 사채 발행액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채, 우리가 3년 후에 상환해야 될 사채의 현재 가치와 지급이자 총액에 대한 현재 가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채 발행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 계산되는 방식을 갖다가 교재에서 한번 보면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이해가 금방 되시리라 생각이 돼서 사채를 좀 해드리겠죠. 자, 우선 교재에서 5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5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그려놔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사채 발행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사채에서 이론 문제에서 보기 문제 잘 물어보는 문제예요. 내용이 사채 발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원금은 지금 10만 원이었었죠. 10만 원에 지금 거기 0.718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원가 현금 계수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런 굳이 모르셔도 돼요. 결국은 3년 후에 1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쓰이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그 할인 계수는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사채 발행 금액은 사채 원금의 현재 가치 계하고요. 밑에 보면 이자, 3년 동안 지급돼야 될 이자 총액의 현재 가치 두 개가 합쳐져서 사채 발행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보세요. 10만 원, 1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치는 71,180원으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자는요. 이자는 10만 원에 10%씩, 즉 3만 원이죠. 3만 원이 총 지급돼야 될 금액인데, 얘를 현재 가치로 계산했더니 24,018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사채 발행 금액은 얼마로 결정됐대요? 95,198원. 바로 이 금액으로 지금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변에 사채는 10만 원, 차변에 우리가 발행 금액이 그 금액이니까 그 돈이 입금이 되겠죠.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했을 때 차변에 돈 입금되는 금액은 95,198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금액 10만원과 95,198원 차이 나는 금액은 얼마가 차이 나요? 4,802원이 차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 갚아야 될 것보다 우리가 발행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아까 말씀해드렸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용어로 얘를 갖다가 써 놓는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이해되셨어요? 네,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자, 그러면 서서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자, 이거 다시 할게요. 사채 우리가 발행하게 되면 3년 후에 돈 갚겠다 그러고 종이 쪼가리 하나씩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3년 후에 얼마 갚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증서 가지고 오면 원금이 10만 원 역사져 있는 금액 주겠다고. 그러면 얘는 부채니까 대변에다가 사채 10만 원 이렇게 써놓겠죠. 그럼 이 사채 10만 원 써놓은 거 얼마에 발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발행하는 금액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자율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를 수 있지만 방법은 이유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채 10만원, 얘 3년 후에 10만원하고 지금 우리 10만원, 우리가 현재 10만원하고 값어치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지금 저기 1년 후에 10만 원 줄게 하고 지금 10만 원 줄게. 사람들은 당연히 뭘 택해요? 지금 현재 좀 돈 있는 거 10만 원을 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지금의 10만 원은 1년 후에 11만 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겠죠. 뭐 사람에 따라서 난 그래도 저기 1년 후에 10만 원 받을래요. 지금 10만 원 안 받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상식적으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옛날에 이거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요. 고등학교 때 등비수열에서 배운 거야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고요. 선생님 저 그때 자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또 자는 거 싫으니까 그거 몰라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적금에 예금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 주니까 그거 지금 안 쓸 돈이고 그러니까 넣어놨다가 그때 액면가치로만 돈 더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자 받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3년 후에 10만원짜리를 지금 현재는 얼마인가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 또 얘기하면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할 때는 다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뭐 현가교수 주면은 그거 계산해갖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제가 문제에서 그 할인된 금액이 즉 이 사채의 금액이 지금 현재 가치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만 1천 얼마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발행금액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액면금액 10만원짜리 이자율이 10%였다면 지금 매년 이 채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회사에서는 만원씩 이자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안 주면 저기 판사한테 가서 날치겠지 또. 그 회사가 뛰어먹었다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년 표시이자율 주기로 했던 거 줘야 돼요. 그러면 10만 원에 10%면 매년 9만 원씩은 지금 이자가 지급돼서 나가야 되겠죠. 그 매년 지급해야 하는 들은 또 계산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총 지급액이 만기가 될 때까지 얼마가 나가겠어요? 3만 원 나가겠죠? 그 3만 원에 현재 가치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치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후에 3만 원이 지금의 저기 3만 원은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 계산된 금액이 2만 4천 얼마라고 나온 거예요. 즉 간단하게 두 가지 사채 금액과 지급되는 총액의 현재 가치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은 그게 사채를 발행할 때의 금액이 됩니다. 그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사채 발행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니까 이따가 비슷한 문제들 출제된 문제를 한번 설명을 읽어보면 이거 당연히 이거 아닌데 여지껏 우리 수업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해드리고 먼저 이해 잘하고 듣고 그 다음에 문제 보면은 당연히 이건데 이렇게 생각했었죠. 지금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용어도 그렇고 이거 원강에서 처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잘 접수가 안 되는 거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불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의박하고 하고 있구만. 그죠? 다시 사채 발행 금액 어떻게 정해져요? 사채 원금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총 지급액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 더하면 발행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 교재 첫 번째 줄에 나와서 거기다 동그라미 3개만 쳐놓으면 계산은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수학자 아니니까 그런 거 나오는 거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컴퓨터가 다 할 거예요. 거기 숙제 해당되는 것에 인정하는 문제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9만 얼마가 발행가예요? 그렇죠. 그 10만 원은 뭐라고 불러요? 사채. 우리 그 비유동자산의 개정 외울 때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게 장기차익금이었었죠. 그다음에 사채 있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었죠. 개정 이름이에요. 장기차익금은 부채인 거 알겠는데 사채는 부채인 거 모르겠어요. 나중에 갚아야 될 거니까. 근데 괜히 낯설죠. 발행가가 10만 원, 9만 얼마가 다시. 발행가가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 액면가 3년을 주겠다고.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주식은 왜 액면가에 5,000원인데 6,000원에 발행하면 그건 괜찮? 그 이해가 되고? 아니 5,000원이라고 써있으면 5,000원이라고 발행을 해야지 왜 6,000원에 그걸 팔아요? 사채는 반대로 우리가 돈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빌려 쓰는 거잖아요. 3년 전에 10만 원 줄게요. 그래서 그 발행하는 가격은 대신에 3년 후에 선이자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이자. 이자를 먼저 주고 9만 5천 원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년 됐을 때 10만 원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자가 11%예요? 비싸다. 그럼 10만 원이 액면가예요? 그렇죠. N효과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채에 10만 원 딱 써져 있어요. 3년 후에 10만 원 지급할 것이고요. 원금. 그 다음에 이자율은 매년 10%씩 지급할게요. 됐어요? 근데 얘를 갖다 지금 팔려고 했더니 3년 후에 10만 원 줬고 지금도 10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자를 갖다가 4,800원 정도를 이자라고 생각하고 이자를 갖다가 미리 지급한 거야. 그리고 돈을 얼마만 받을까? 9만 5천 원만 받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3년 지난 다음에 그냥 1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 선이자를 사채를 팔 때 이자를 미리 지급하고 10만 원이 아니라 9만 5천 원만 내세요. 그리고 이자 매년 만 원씩 드리고 만기가 되면 10만 원 돌려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채를 왜 사냐고요? 이자 받으려고. 이거 살 때 싸게 사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자 만 원씩 나오죠. 그 이자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채권은. 이 채권에 회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국채도, 공채도, 사채도 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보통 국채는 5년 만기 이게 보편적이고요. 물론 10년짜리도 있지만은 연차 전고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발행하는 돈이 필요해서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재난보조금 지원금 받으셨죠? 그 돈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거기 채권 발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국채 발행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국채 발행은 그거 누가 사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겠지. 왜? 그럼 국가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권이니까 불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을 수익을 팔 목적으로 그 채권을 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채권의 금액이 똑같이 10만 원짜리라고 얘기했다면 3년 후에 국가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그 10만 원 그대로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를 내면 준대요? 그 계산해봤더니 9만 5천 원만 내면은 우선 10만 원짜리 9만 5천 원에 사고 매년 이자를 받고 그게 채권을 갖다가 사는 목적이에요. 사는 이유이니까. 그리고 얘는 주식처럼 들락달락하는 것도 아니고 갖고만 있으면 일정하게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죠.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수익이. 그죠? 그리고 지금 정의 시간에 있던 것처럼 요즘 같아서 이자를 10%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겠죠? 근데 잘못하면 게임일 수가 있어. 왜? 현재 상황에서는 이자를 10% 준다는 건 사기니까. 아니에요? 그럼 조심해서 가입해야 돼. 어디서 10%를 줘요? 그런 데 있어요? 아는데? 지금 10% 주는 근데 저는 옛날에 19%까지 받았었어요. 어떤 거요? IMF. 아, 제가 그때 좀 엄청나게 울었어. 제 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 은행이 문 닫는 시대였었어요. 맞아. 그래서 옛날에 그 이자율 받았던 데가 그 서울은행 지금 없어졌죠? 조은행, 그다음에 한일은행, 여러분 잘 모르죠? 동남은행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았었어요. 조은행, 그 상업은행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역사 100년 정도 되는 전통 있는 그 은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IMF 때다 통합해서 한국에 살아남아 있는 은행이 국민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도 원래는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었었어요. 그 자본이 일본 거였었거든요. 하여튼 신한은행, 그다음에 여기 하나은행, 그 나중에 설립됐고 외환은행도 문 닫았죠. 네. 하나은행으로 흡사하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하튼간에 이 사채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뭐 채권 사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년 후에 내가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9만 5천 원을 내서 그 채권을 사면 5천 원 적게 싸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 표시 이자율대로 10% 만 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왜? 은행이 지금보다 훨씬 좋으니까. 근데 그런 거 계산할 줄 알아야지 은행이 어느 정도다 저희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 그건 갖추고
사채의 발행 금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채 발행 금액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채 원금의 현재 가치, 그다음에 지급되는 총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를 합쳐서 사채 발행 금액이 결정됩니다. 끝. 됐어요? 예경 씨는 혹시 여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어요? 아니, 헷갈렸더니 뭐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액면가의 발행가액이 항상 낮겠네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자율 20% 준다 그러면 그러면 높으면 그러면 이자율이 20%야. 그럼 매년 액면가액의 20%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얘가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3년 후에는 10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지금 내가 얘 11만 원을 주고 사도 이자 받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훨씬 내가 이익이 될 경우가 있어요. 이자 더 많이 주니까 매년. 그래서 내가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주고 얘를 산다 손 치더라도 12만 원, 11만 원 주고 사더라도 매년 받는 이자가 크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할증 발행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 주식도 액면가액보다 싸게도 발행하고 비싸게도 발행하고 하잖아요. 사채도 그 조건에 따라서 액면 금액보다 더 비싸게 불러도 살 사람 산단 말이에요. 왜? 매년 주는 이자가 훨씬 크니까. 그거 감수하고 그거 살려고 하겠죠. 안 그래요? 안 사봐서 몰라요? 이거 단기 차입금이라고 용어 바꾸면 좀 이해돼요? 단기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 개인들한테 돈을 지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채권, 사채라는 용어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 거 사채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배웠던 건 혹시 애경 씨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나? 우리가 사채를 사용한 경우도 있겠죠. 회사에서 사채를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채권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때는 뭐라고 쓸래요? 1년 후에 만기가 된대.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요. 뭐라고 쓸래요? 이건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그건 문제에서 제가 좀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었죠. 단기 매매주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근데 매번 주식만 거래하다 보니까 단기 매매주권은 주식에만 기록하는 것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만기가 1년이 됐던 얼마가 됐던 만기가 3년이 됐어요. 내가 취득할 때 6개월 있다 팔아버려야지. 만기 안 됐어도 그거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채권도 거래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기록해서 샀다면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채권은 저 회사채도, 국채도, 공채도 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 지금 몇 개월 있다 팔 거라면서 그럼 샀을 때 단기 매매주권이라고 쓰는 거야. 채권을 샀어도. 이해되시 있죠? 그렇지만 팔수 있게 하려면 언제든지 팔 수 있게. 아니요. 처음에 살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투자. 그 회사의 의도에 따라서 그 회계담당자가 기록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걸로 기록하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채권인데 얘는 만기까지 보유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채권 사야겠다. 했다 그러면 취득할 때 만기 보유증권 그렇게 쓰는 거고 똑같은 채권인데 살 때 의도가 이거는 7개월 있다, 6개월 있다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샀다 그러면 걔는 그냥 단기 매매주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구분돼요? 맨날 회계일급에서 단기 매매주권 그러면 주식만 생각되다 보니까 주식만 거기 들어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써드렸잖아. 단기 매매주권에도 주식도 있고 채권이 있다 그랬었죠. 매도가능 증권에도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똑같은 채권 사는데 얘는 채권을 사긴 샀는데 수익 목적은 아닌데 하여튼 샀어. 사장님이 어떨 샀어. 그리고 언제 팔지 몰라. 그냥 놔둬. 근데 회계담당자에서 뭐라고 써야 돼? 팔 목적이 없잖아 지금. 기간도 없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매도가능 증권 써야겠지. 그죠? 차이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는 항상 그 회계에도 급수가 대부분 다 나눠져 있잖아요. 단계별로 그게 이해가 돼야지 다음 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래서 중간에서 펑크나게 되면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 당연한 사실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회계 1급까지 이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지금 거기 우리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주식이다, 채권이다 하면 채권 안에는 국채도 있고요, 공채도 있고요, 사채도 있고 이건 되게 쉽게 이해했는데 그 사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머릿속이 짝꿍이 돼버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돈 빌리는 거예요. 어떻게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렸다면 단기차입금이나 돈을 그대로 빌렸다면 분투 용어를 썼겠지만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뭘 발행한 거예요? 종이 쪼가리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돈 주겠다는 증빙 약속이에요. 증서. 그죠? 채무증서예요. 발행해놓고 3년 후에 10만원 줄게요. 대신 지금 살 때 현재 시점에서는 9만 5천 원만 받을게요. 그럼 그렇게 해서 차이 나는 금액은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는 3년 후에 갚아야 될 부채죠. 1년 넘어가죠. 비유동 부채예요. 그래서 그 계정의 명칭을 사채라고 써놓은 것이고 차면에다가는 우리가 돈 받았죠. 9만 5천 원 그 사채 발행 금액이 결정되면 그 돈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예금에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뒤 빼고 9만 5천 원 들어갔겠죠. 사채는 10만 원. 3년 후에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가 돈 받은 건 얼마? 발행 금액이고 9만 5천 원이 있으니까 9만 5천 원. 나머지 차익은 뭐라고 그랬다? 사채 할인 발행한 거죠. 사채 할인 발행인데 그 금액이 사채 금액하고 차이가 있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용어를 줄여서 쓰는 거예요. 됐어요? 힘들다. 이렇게 보면 손해 아니에요? 손해인데도 발행. 지금 그동안서 망하겠습니다. 사채 발행은 그건 나중에 볼 일이지. 현재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발행을 해서 좀 자금을 진짜 사채 쓰는 게 좋은데. 그 사채는 그 사채 아니, 그게 아닌데. 아니라 그 돈이 급해서 진짜 사채 쓰기도 하는데. 이건 가짜 사채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급하면 이자를 더 주고라도 그래. 선정 씨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선정 씨가 말씀하신 거는 그 사자가 개인 사자예요. 개인한테 보통 달러 이자라고 달러 표현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자가 엄청 비싸다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단기간에 못 갚으면은 원금고사하고 내 장기까지 다 팔아서 넘겨야 될 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사자예요. 그 사자는. 근데 여기 사자는 회사 사자예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기업에서도 선정씨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에 급하면 우선 삼수감사를 가더라도 지금 부도표 바꿔보자. 급하게 달러변이라도 써야 되겠죠. 여튼 그래서 이제 사채 발행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았죠?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채의 발행 금액은 사채 액면의 현재 가치와 지급된 총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가 합쳐져서 발행 가액이 결정된다. 그래서 아까 그 40몇 페이지 위에 있는 거 제 동그라미 첨부를 준 게 사채 발행 가액은 현재 가치 두 가지 현재 가치가 합쳐져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또 사채 할인 발행 처음에 이제 성격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그 내용은 회계 1급에서 나왔던 회계 분기처리였었지만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하나의 회사에서는 비용이에요. 즉 1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9만 5천 원밖에 못 받았죠. 그럼 그 5천 원 정도는 5천 원은 일종의 회사 입장에서 비용, 이자 비용이에요. 돈을 빌려 쓰는 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년 후에 갚아야 될 이 이자 비용을 지금 올해 사채 발행했다고 올해 다 비용 처리하면 될까 안 될까? 감가상각비하고 똑같아요.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동안에 그 비용을 나누었죠. 그럼 여기도 이자 비용 5천 원을 지금 그 원금을 갚아야 될 기간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도 3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정액과 종률과 연수합계과 이렇게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금액을 계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자잖아. 이자를 계산할 때는 유효 이자율법으로 계산합니다. 바로 이 유효 이자율법, 이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인데 이 이자 비용 5,000원을 갖다가 매년 3년에 걸쳐서 3개로 쪼개서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면 개념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됐다. 반대 입장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 됐다. 양쪽 다 마찬가지로 상각을 해줘야 돼요. 상각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처럼 분할해서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추 그냥 5,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정의법을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1,500원, 1,600원 정도 된다. 1,600원, 1,600원, 1,600원 비용 처리하게 되면 얼추 5,000원 되겠죠. 그죠? 그래픽 처리를 하는데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계산하는 방법과 그 계산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알고 나면 얘는 물론 되게 쉬워요. 쉬운데 여러분 특히나 기과 세무 2급 과정에서 이 사찰이 발행해서 문제 나오면 귀엽게 맞출 수 있는 난이도는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사채 발행할 때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사채를 갖다가 발행할 때 사채 발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두 개 기억하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사채 발행 가액은 사채 원금의 현재 가치와 지급되는 데는 총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를 합쳐서 발행 가액을 합니다. 이 발행 가액은 똑같이 여기서 장부 가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용어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어렵겠죠? 발행 가액은 뭐다? 장부 가액이다. 그 다음에 차이나는 5,000원. 그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장을 좀 써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자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사채 발행가액 결정된 걸 여기 이렇게 표시해놨죠.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의 현재 가치와 사채 액면이요. 그다음에 총 지급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를 합쳐서 발행가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문제 나올 땐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 액면의 현재 가치로 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다시?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 원금의 현재 가치로 발행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제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 현재 가치에서 지급되는 총 이자의 현재 가치를 차감해서 발행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차감이 아니라 더해진다 그랬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뜻이 뭔지만 알면 그걸 끝. 여러분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할 일이 있을까? 아니 있다 손 치더라도 회계 프로그램에다 해당되는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사채를 발행해요? 그럴 리가 있나? 증권회사는 다 의뢰하겠지. 누가 알겠어요? 이건 자격 시험용이에요. 어렵다고 하는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한 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숫자를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이해하라고서는 숫자를 간단하게 써놨더니 나중에 맞추기가 좀 헷갈리더라고. 근데 얘는 그 계수란 평가계수라는 게 있어서 엑셀에서는 그 PMT 함수 쓰면 금방금방 계산이 되는데 우리 또 실제로 쓴다고 또 그거 쓰고서는 계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계산기 두들겨서 많이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이 내용들만 아시면 돼요. 그 용어들하고. 그래서 사채는 지금 우리 3년에 10만원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비유동 부채인 사채 계정 1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돈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어요. 95,000 얼마 95,000원이라고 얘기할게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차이 나는 금액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됐어요? 그러면 발행했을 때 일단 회계 처리로 끝났어요. 이거는 모르지 않았겠죠. 회계 1급 때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얘가 사채, 할증 발행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이에요. 그것도 금방 알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주워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문제 보기로 하고요. 자,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으면 사채 액면에 적혀있던 10% 돈 현금으로 채권자한테 돈 줘야겠죠. 안 줘요?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현금 10,000원은 무조건 나가야 되죠. 그죠? 이자 맨날 줘야 되니까. 그래서 현금 10,000원 줬어요. 그러면 이자 채권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급을 했으니까 차변에는 이자 얼마가 쓰여져야 돼요. 이자 지급했다면 차변에 이자 10,000원 써야 되지 않아요? 안 써요? 너무 어려운 얘기야. 이자 비용 써야 되잖아. 10,000원. 됐어요? 근데 여기 금액이 왜 11,000 얼마야? 아까 얘기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 금액 5,000원 차이 나는 거 매년 나눠서 3년 동안 비용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 비용을 무슨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결국 이자 비용이지. 그죠? 자, 따르게 그래서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 금액을 갖다가 어디갔어? 이자 비용에다가 포함시켜주고 그 계산된 차이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렇게 상각. 이것이 이 금액을 3년에 나눠서 이렇게 비용 처리해 줄 거야. 없애주면서 이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지금 듣기만 하면 돼요. 계산하는 법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10만 원을 빌렸다면 똑같이 3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사채나 금융기관에서 장기 차입금 빌린 거나 똑같죠.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게 되면 우리 통장에 얼마 들어와요? 3년 후에 돈 10만 원 갚기로 하고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그러면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만 원, 차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오겠어요? 왜?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얼마 들어와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면 1,000만 원, 아니 뭐 10만 원 빌리고 있어요. 통장에 얼마 은행에서 보내주던가요? 당연히 10만 원 주지. 그죠? 돈 안 빌려서 몰라요? 아니 대출 받으면 내가 대출 약정서 쓰고 1억 빌리기로 했으면 30년 후에 갚기로 하고 매달 나눠서 통장에 얼마 보내줘요? 그게 이자 빼고 보내줘요? 30%씩 다 빼고? 에이, 그건 아니지.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우리 통장에는 우리가 빌리기로 했던 돈 다 들어와요. 근데 얘는 왜 그렇게 안 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는데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사?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은행에다가 돈 빌리기는 싫고 그래서 개인들한테 쪼이는 거 좀 덜하게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쪼개서 그 돈을 갖다가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고 이자만 지급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기금 하려고 했다 보니까 액면 가입보다는 이자도 주고 싸게 팔아야지 이 사람들이 사들래. 계산 실타는 따져보고.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종이 쪼가리 주고서는 돈 빌리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1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도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년에 10%인 10,000원씩 돈 지급할 때마다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여지껏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사채는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게 아니냐면 사채 10만 원 나중에 3년에 줘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게 10만 원이라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내가 받은 건 얼마 받았어요? 95,000원밖에 못 받았잖아. 그러면 액면 이자율 10만 원은 매년 줘야 되고 플러스 여기서 까인 이 48,000원, 5,000원 요것도 이자 비용이잖아. 우리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액면에는 이자율 10%라고 써놨지만 지급하는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12%인 거야. 왜? 전체 금액을 다 못 받았으니까. 이 비용까지 계산하니까. 물론 이 사치 할인 발행 차금 이 금액 안에는 사치를 발행 의뢰했던 증권회사의 모든 비용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어차피 돈 못 받은 건 매한가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용이 발생한 것을 우린 이자 비용으로 얘를 몇 년에 걸쳐서 3년 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거죠. 즉 사치 할인 발행 차금을 3년에 나누어서 없애주면서 그 차금에다가는 10,000원 플러스 이만큼 없애는 것만큼 이자 비용을 더 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나가는 이자 10,000원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거죠. 왜? 여기에 3년 동안에 나눠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지껏 개념 설명하는데 개념이 어려워. 대충 이해가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까지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유형자산 처분할 때 제가 분개하는 거 정확히 순서대로 메모해놓으라고 했었죠. 취득원가, 감가상각액, 장부가액하고 처분하는 금액 얘부터 틀을 꼭 맞춰놓고서 해야지 쉽다 그랬었죠. 이거 나오면 찍어도 돼요. 근데 찍을지 안 찍을지는 나중에 판단하시고. 분개 요거 첫째 질문. 요 분개 하실 수 있겠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인지 분개가 먼저 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는 반드시 여기 액면 이자율 상환 기간 요 내용들 있죠. 기본적으로 요 자료 다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채에 쓰여져 있는 액면가액과 그 사채에 쓰여져 있는 이자율이 있었죠. 그 액면 이자율 여기 계정 바로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사채에 써져 있는 액면가액과 액면 이자율 여기다 쓰라 그랬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돈 받은 거 장부가액이죠. 발행가액, 장부가액, 보통예금이 처음에 들어온 금액 여기 위에다가 유효이자율을 써놓으세요. 이거 지켜야 돼요. 반대로 쓰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없어. 해석을 해드릴게요. 얘는 사채에 쓰여져 있는 이자율이었었죠. 그리고 유효이자율은 내가 보는 우리 회사에서 돈을 지급할 때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12%인 거야. 왜? 여기 비용이 다 못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효이자율은 내 입장에서의 이자율인 거야. 아시겠어요? 돈 10만 원을 빌렸는데 10만 원을 다 받았다면은 그냥 10%가 맞는데 양쪽 다. 우리 여지껏 배웠던 것처럼 처변에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끝. 장기차입금이라면. 근데 얘는 내가 받을 때부터 벌써 5,000원은 더 못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10%가 아니라 저 비용까지 포함하니까 12%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년차가 됐어요. 얘를 갖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사채이자 현금 10,000원 나가는 건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기 보통예금 장부가에 여기에 이자율 12%를 곱해주시면 똑같아요. 얘는 이거 곱해서 이거 쓰시고요. 얘는 이거 곱해서 이거 쓰시면 돼요. 얘 95,198원 곱하기 12% 하면 이자 비용 얘가 딱 나와요. 됐어요? 다음 거. 이렇게 두 가지 금액이 계산이 됐다면 여기에서 이걸 빼보세요. 처변과 대변의 차액 1,424원 나오죠. 여기다가 숫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1,424원. 그것도 어렵지 않잖아. 아니 여기서 이거 빼는 건 되게 어려워? 처변 대변 합계금액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에 나왔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첫 번째에 1,424원 얘를 갖다가 그만큼 줄이는 거야. 여기 이자 비용에 포함시켰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냥 시험 문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액면가액과 액면 이자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 금액 알려준다는 얘기죠. 요거. 액면가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현금 등 이자
사채 그 채권자한테 줘야 되는 금액 현금 나갔다는 거야.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424원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얘도 알려주고 얘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자 비용 얼마냐고 물어봐. 이자 비용. 그럼 이거 두 개만 더 하면 이자 비용이 나오잖아. 아니에요? 만약에 회계 처리할 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는 문제 내지 않아요. 이걸로 여기서 끝이에요. 세부 이후까지 거의 봤을 때. 됐죠? 그럼 문제 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주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 설치 금액 요것만 알려주면 정부가액하고 알려주면 우리 여기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현재는 종 쳤으니까 이 첫 번째 것만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말로 물어보는 문제를 갖다가 접했을 때는 요 밑에 것까지 다 먼저 설명 듣고 얘를 말로 정리해 놓은 그 상황을 갖다가 이해하시면은 그게 오래 갈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러면 유효이자율법에서 문제 거의 안 틀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해요. 물어보는 문제는 첫 번째 해 이자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것만 분개가 되어 있고 유효이자율은 장부가액이 우리가 받은 발행가에 위에다가 12% 유효이자율 써놓고 여기다가는 액면이자율 써놓고 그냥 곱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다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죠? 요거하고 요거 차액을 갖다가 사채할인 발행 차금 차금이라고 쓰고 이게 상각액이에요. 이게 유효이자율로 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본다? 이자 비용. 대부분 이자 비용을 물어보고 아니면 첫 번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니까 물어봐요. 아 그거는 여기 액면이자율에서 10,000원 계산하고 여기다 이거 곱해서 이거 계산하고 그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니까 되게 간단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는 게 그 어렵다고 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요거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10분 쉬는 동안에 요 그대로 한번 교재 보면서 요것만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교재들. 그 10분 쉬는 다음에 이 뒤에 것까지 설명해 드리고 2, 5분대까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